예,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가상자산 또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가상자산의 세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달도 안 남았는데 최근에 정치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과세 여부는 아직 판가름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선거 때문에 유예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거래소에서 시스템이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 국내 내국인들은 1년이 지난 그 다음에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지만은 만일 들어서 비거주자인 경우에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바로 내년 1월 1일 이후에 한국 거래소에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양도를 하게 되면은 바로 세금을 거래소에서 원천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거래소에서 충분한 인프라가 과세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구축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세청이나 기재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은 유예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저희가 준비된 것을 먼저 오늘 강의할 순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아두면 유익한 암호화폐 세금 요약, 마지막으로 Q&A를 통해서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장을 떠났을 때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내가 자신 있다 할 정도로 제가 쉽게 설명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암호화폐의 정의, 암호화폐란 무엇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특검법, 특정금융거래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그 정의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전자적 정표,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우리가 코인만, 가상자산만 과세를 하지만은 그 밑에 있는 NFT도 요 포괄적 정의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NFT에 대한 과세는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코인의 규모는 3,500조, 하루 거래대금은 또 25조 이상, 국내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로 이 가상자산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코인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가상자산도 제도권에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과세로 인해서 투명성을 제고해 보겠다.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도 육성하겠다. 이래서 코인 과세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물론 세계적인 추세라도 주로 선진국 위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위주로 이렇게 과세가 시작되는 것이고,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과세를 안 하는 나라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ETF는 BITO가 뉴욕 증시 상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가상자산이, 암호화폐가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세금을 간단히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하튼 내년부터 2022년 1월 1일부터 여러분이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을 양도를 하거나 양도를 하면 양도 차익이 생겨, 대여를 하면 대여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 대여가 아니라도 결제를 하거나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거나 교환을 하는 것도 양도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세율은 우리가 22%, 원래는 국세는 20%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2%를 포함해서 22%를 단일 세율로 하고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분리과세한다는 말 뜻은 우리가 1년 동안에 벌은 소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소득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자산 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 소득을 다 별도로 해서 요 코인에 대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요것만 가지고 별도로 22%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를 선택을 했고, 이거는 이제 법을 통과시킬 때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이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초과합니다. 2천만 원까지는 15.4%로 분리과세하지만은 2천만 원이 1년에 넘으면은 초과하면은 종합과세를 하고 있죠. 사업소득 같은 것도 종합과세고, 미술품이나 골동품은 이미 22%로 기타서 분리과세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암호화폐 이 가상자산 세금 계산 공식을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과세 표준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취득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그다음에 250만 원까지는 과세를 안 하겠다. 2023년부터 과세가 되는 국내 주식 소액 주주에 대한 상장 주식에 대한 과세가 그때는 250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인을 거래하는 젊은 분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기를 왜 우리 가상자산 250만 원밖에 공제를 안 해주느냐, 5천만 원을 해달라고 지금 청와대 청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참고로 보시면은 부동산 우리가 양도를 할 때 양도소득도 250만 원까지는 과세를 안 한다.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도 250. 그래서 250만 원은 이번에 우리가 가상자산 250만 원을 법적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 필요경비라는 뭐냐면 우리가 세금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는데 그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코인을 취득할 때든 양도할 때든 경비가 많이 듭니다. 물론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세는 없어요.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정권 거래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코인에 대해서는 코인 거래세는 없고 단지 거래세에 내는 거래 수수료가 있어요. 이런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세무사의 도움이 여러분이 필요할 겁니다. 세무사 비용에 만약에 이 코인과 관련해 소송이 생겼다면은 소송과 관련된 비용도 필요 경비로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 가상자산은 1년 동안에 코인 매매의 이익과 손해를 통산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1억을 보고 손해를 5천만 원 봤다면 5천만 원만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손해를 본 경우에는 내년에 2월 결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 과세되는 상장 주식에 대한 과세할 때는 5년간 2월 공제를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올해 이제 코인을 해서 5천만 원 손해 보고 내년에 1억을 손해 봤으면은 코인은 올해 손해 보고는 끝이고 내년에 이익이 됐으면 과세를 하는데 만약에 2024년부터 과세되는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내가 올해 주식을 내 가지고 소액 주주가 주식을 해서 5천만 원 손해 봤다. 내년에 1억을 벌었다 하면은 5천만 원을 갖다 5년간 2월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상자산은 2월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세금을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취득가액입니다. 양도가액은 그때 여러분들이 양도를 할 적에 가액을 쉽게 찾을 수도 있고, 근데 취득가액은 굉장히 힘든 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비트코인을 갖다 5년 전에 사신 분도 있고 작년에 사신 분도 있고 이게 취득 일자가 워낙 차이가 나고 가격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과세를 할 때는 이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취득가액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취득가액과 올 연말에 2021년 12월 31일 24시 현재의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고 그 가격하고 내가 실제 3년 전에 비트코인을 샀다면은 3년 전에 샀을 때 그 취득가액 중에서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세금을 계산할 적에 취득가액이 높으면은 세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득가액은 내년부터 과세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 취득가액을 도입을 하지 않으면 올 연말에 각종 가상자산의 매도 물량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제 취득가액을 도입을 했는데 이 어제 취득가액은 2023년부터 과세되는 국내 주식, 상장 주식에 대해서 똑같이 어제 취득가액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다음 다음은 두 번째 우리가 취득가액 핵심은 선입선출법을 선입선출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코인을 3년 전에 비트코인 예를 들어서 2천만 주 샀고 2년 전에 5천만 주 사고 최근에 7천만 주 샀는데 내년에 만약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나는 코인을 갖다 취득 날짜도 다르고 취득 가액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도를 하나를 했으면은 세금을 과세를 할 적에는 맨 처음에 제일 먼저 취득한 것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이 선입선출법입니다. 참고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가상자산을 암호화폐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걸 한번 살펴보면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우리가 신고를 제대로 하면은 22% 과세만 하면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그걸 국세청에 적발이 되면은 20%의 가산세를 별도로 매긴다. 그 밑에 있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뭐냐면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한 게 위에 있는 20% 가산세고, 납부 불성실은 신고를 우리가 안 했어요. 근데 1년 뒤에 또는 2년 뒤에 국세청에서 적발이 되면은 그 1년마다 소위 이자의 상당을 납부 불성실, 납부를 제때 안 했으니까 1년에 해당되는 이자, 그러니까 만약 1년 뒤에 만약에 국세청에서 적발이 됐다면 9.1%가 22%에다 추가로 세금을 더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대출 이자가 3%라 치면은 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면 이 정도 불이익이 온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이제 좀 더 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도록 Q&A를 가지고 한번 복습 겸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은 팔지 않아도 가격이 오르면은 그 다음에 올해 세금 신고를 해야 되나? 코인은 우리 가상자산은 양도에서 양도 차익이 있을 때만, 벌었을 때만 신고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손해를 봤다면은 신고할 필요가 없겠죠. 왜? 어차피 2월 결손 공제가 안 되니까 주식을 내가 손해를 봤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되겠죠. 왜? 내년에 올해 결손을 손해 본 것을 내년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가상자산은 2월 결손 공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만약 손해를 봤다 또는 가상자산 양도를 안 했다 하면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 코인을 가상자산,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갖다가 내가 미국 해외 거래소에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금액이 5억이 넘으면은 양도를 하지 않아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해외에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던 내 해외 예금을 가지고도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미국에 내가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 5억 이상의 금융자산을 미국 은행에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한국 국세청에다가 6월 달에,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기도 가산세가 한 20% 붙어요. 그래서 앞으로 해외 거래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시면은 반드시 내가 양도하지 않아도 신고를 해야 된다. 그 신고는 5월 말까지가 아니고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하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018년, 예를 들어서 2018년에 4천만 원에 내가 코인을 취득을 하고 2022년도에 7,500만 원에 양도할 때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2018년에 내가 4천만 원에 취득을 했지만 취득 가액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실제 취득 가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취득 가액을 한다. 그러니까 2018년에 4천만 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올 연말에 2021년 12월 30일 날 24시 현재 그 가격이 취득 가액이 된다. 취득 가격이 높을수록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내가 비트코인을 샀는데 7천만 주고 샀는데 한 달 뒤에 6천만 원이 오늘 7천만 샀는데 올 연말에 12월 31일 날 만약에 6천만 떨어졌으면은 어제 취득 가격을 도입을 하면은 6천만 원 하는 것이 아니고 올 연말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산 7천만 원으로 해야 내가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두 가격을 실제 취득 가격과 올 연말 2021년도 12월 30일 24시 가격을 비교를 해서 큰 것을 취득 가격으로 해서 내가 세금을 줄여도 좋다 하는 것이 어제 취득 가격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2022년 1년 동안의 비트코인 양도로 총 1억 5천만 원을 벌고 이더리움 양도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손해를 봤다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대로 통산한다. 이익과 손해를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그것만 내가 벌은 거로 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2022년에 비트코인으로 1억을 벌고 내가 사업소득으로 2천만 원을 손해를 봤다면 우리는 사업소득과 가상자산은 별도 분리가세고 기타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관계없이 원래 사실은 모든 소득은 우리가 1년 동안에 벌은 소득은 인별로 다 종합하는 게 원래 가세 원칙에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도 하고 있고 내가 어느 회사에 고문으로서 고문료도 받고 있고 또는 무슨 여러 가지 연금도 받고 있고 그러면 사실은 1년에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종합가세하는 게 대원칙입니다만은 어떤 경우에 편의상 기타 소득으로 우리 가상자산도 그렇게 합치지 말고 가상자산에서 벌은 것만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 코인 양도로 2천만 원 손해를 보고 2023년도에 코인 양도로 5천만 원을 벌었다면 어떻게 되냐?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우리는 작년에 직전 연도에 손해 본 것은 2월 결손이 공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 주식이라면은 반드시 반영을 해주겠죠. 상장 주식 같은 반영이 앞으로 되겠지만 우리가 사업도 우리가 올해 만약에 사업을 실패를 받아 결손을 했다. 그래서 내년에 돈을 많이 벌었다면은 그래도 올해 결손을 받아 내년에 5년간 2월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인은 그런 거 없다. 코인은 1년 단위로 해서 올해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내년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올해 손해를 봤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힘들게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세금 납부할 이유가 없으니까 2월 공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다음 문제 보시면 보유 중인 코인 2개 중 하나를 1,000만 원에 양도했는데 먼저 내년 2월에 취득한 한 개 취득 가격이 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5월에 취득한 가격이 1,400만 원이면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소위 선입 선출법입니다. 내가 코인을 2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먼저 사고 가격이 낮고 뒤에 산 거는 가격이 높다면은 반드시 그 중에 하나를 양도를 했다면은 맨 먼저 팔은 코인을 양도한 걸로 본다. 이게 소위 선입 선출법을 적용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쇼핑몰을 결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역시 양도와 동일하게 양도로 보고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으로 1년 동안에 1억 원을 벌고 자질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면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 불선지 가서 20% 물고 그다음에 이 옆에 40%는 뭐냐면은 똑같이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40% 가산세를 무는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납부불성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납부불성세 이자에 해당되는 것을 1년에 9.14%에 해당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으로 지금 당장 증여 혹은 세금 상속 시 세금이 문제인데 이 지금 내년부터 우리가 과세하겠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뜻이지 상속 증여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가 올 연말까지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이 없으니까 없다는 얘기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뜻이지 상속 증여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애에게 자식에게 또는 와이프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은 또는 내가 만약 죽어서 상속을 하게 되면 그거는 지금도 올해도 과세가 된다. 그래서 상속 증여세는 전에부터 과세가 국세청이 포착하는 한 지금도 과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어떻게 파악하느냐? 지금 국내 거래소 특히 원화 결제된 4개 거래소에서 분기별로 국세청에다가 그 사람의 성명, 그다음에 뭐 계좌번호를 다 이렇게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이 자연스럽게 그 소득 파악이 되기 때문에 자진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거. 그 밑에 있는 해외 거래소에 보여진 코인은 사실은 이것은 모든 나라가 그렇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에 대해서 서로 상호 정보 교환 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미국에 있는 코인은 자동적으로 한국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제가 총 정리를 하자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하여튼 이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부터 과세되는 상장주가 비교를 잠깐 해보면은 상장주식은 앞으로 1년간 소득을 벌어도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 그렇지만 우리 가상자산은 250만 초과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다음에 상장주식은 5년간 1월 결손이 되지만은 가상자산은 2월 결손 공제 제도가 없다. 그다음에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올 연말에 가액하고 실제 취득가액을 비교해서 높은 것을 하는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했다. 그다음에 선입선출법을 생각하시면 되고 해외 거래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은 실제 양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유만 가지고도 반드시
한국국세청 신고를 6월 달까지 하지 않으면은 가산세가 한 20%가 된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시고, 신고할 때는 처음에 좀 복잡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래소가 아직 시스템도 좀 미비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소 간에 또 가상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잘하는 세무 대리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안 했던, 소위 소득이 있는데 과세 안 했던 것이 소액 주주에 대한 상장 주식 과세를 안 했고, 채권 양도에 따른 양도 차이도 과세를 안 했고, 코인에 대해서 과세를 안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다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암호화폐에 대한 가상자산에 대한 이 세금도 이제는 불가피하다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